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창업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 강의가 100 몇십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 제휴 마케팅, 애드센스, 그리고 구글 애즈 같은 다양한 주제를 한꺼번에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휴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심화 과정을 선택했고 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당시에는 수입도 많지 않았었지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스스로 잘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계속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휴 마케팅이 광고를 돌려서 다른 제품을 판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광고비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형태였었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일주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과정이라서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나가기만 하니까요. 하루에 3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한다고 쳐도 일주일이면 20만 원이 넘는데 없는 와중에 퍼서 하려니까 제 성향에 맞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하루에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걸로 더 많은 돈을 또 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드센스, 구글 애즈, 스마트 스토어, 에어비앤비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면서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구나, 성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오래 하고 잘 아는 공간인데, 즉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어떤 성향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에어비앤비에 잘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큰 사업을 원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에어비앤비는 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쇼핑몰은 하루에 볼펜을 몇 개를 팔 수가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숙소는 하루에 투숙할 수 있는 팀이 정해져 있어요. 한 팀이죠. 그래서 숙박 일수가 한 달에 30일이니까 내가 하루에 이 숙소로 1,0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직접 일하지 않아도 숙소 공간 자체가 수입을 창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숙소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그릇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숙소를 운영하다가 보면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게스트가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도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꽤나 중요해요. 한 번의 경험을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제가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숙소 게스트가 너무 춥고 보일러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직접 가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가 진짜로 고장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온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그걸 파악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휴일이라서 보일러 수리업체도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해주면 오히려 게스트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이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평점을 만점 받고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한 술이나 수공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 집에 누군가가 살다 보면 소소하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줄이 끊어져서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전구가 나간다든지 가구 나사가 빠져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번 사람을 부르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와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기니까요. 이런 분은 에어비앤비에 맞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에어비앤비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예쁘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의 배치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쁜 카페 혹은 식당, 매장, 집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방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직접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 생각보다 숙소 세팅을 할 때 이렇게 각을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사진과 이런 사진을 보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각 잡혀서 정리된 물건들은 게스트로 하여금 서비스 받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물건을 원하잖아요. 자, 세 번째, 발전 지향적인 분입니다. 숙소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났다라는 게스트의 의견에 대해서 호스트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스트는 게스트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호스트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호스트가 된다면 당연히 다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냥 며칠 조금 불편하고 말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약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주 어떤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주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단지 숙소를 오픈만 했다고 해서 평생 200만 원, 평생 300만 원 이렇게 벌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잘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거뜬해하시고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하세요. 내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면 한결 쉬워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매물 구하기, 즉 부동산에 가길 어려워하세요. 그런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드린 팀원들과 훨씬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상 경매를 하면서 팀원들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팀원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0과 1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기 수강생 분들이 강의를 듣고 단 5일 만에 계약을 체결한 소식에 저도 정말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팀원분들과 함께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의미 있는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